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일주일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뭐 다음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서부터는 이제 설날 연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 사람의 진정한 그 새해 첫날은 구정 음력 설날이 새해 첫날이죠. 요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잠잠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전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뭐 우리 회사 어떤 직원들은 뭐 오늘서부터 이제 선별 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뭐 카톡에 보면 저 검사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카톡 메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직원한테 이제 같은 동료 직장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검사하냐 했더니 아니 면봉을 여기까지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어쩔 때는 이제 따끔하고 그리고 어떤 직원은 이제 재채기가 나오고 이제 막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약간 거북한 면은 있긴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순간의 고통은 참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검사 예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길다란 면봉을 여기까지 어떻게 넣어야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순간에 좀 거북함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은 잠깐 참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전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 의미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한다니. 어쨌든 이제 저는 수요일날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코로나 모두 다같이 조심하시고요. 내 자신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 모두를 위해서 참고 버텨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은요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 이코녹스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코녹스 계약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댓글을 달아주시곤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왠지 살짝 이게 부담감 같은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원래 이 채널 목적은 제가 이 차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다, 유튜브에서 까이는 것처럼 이 차는 나쁜 차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것인데, 아니 제 채널을 보면서 이 이코녹스를 구매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긴다는 겁니다. 벌써 정확히 숫자는 제 보지는 않았지만 한 10여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저 이제 이코녹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가솔린의 감성과 디젤의 감성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의 불편한 점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저는 20여 년 동안 거의 가솔린을 몰았고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디젤 차서부터 운행을 시작했어요. 디젤 차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이제 제가 자차를 사면서부터는 이제 가솔린으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20년이란 세월을 타게 되더군요, 가솔린을. 한번 가솔린을 타게 되니까 계속 가솔린을 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코녹스를 구매를 하면서부터 이 디젤로 바뀐 겁니다. 근데 20년 만에 이 디젤 차를 운행을 하니까 이 가솔린을 운행하다가 디젤을 운행하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경험을 겪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간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이코녹스의 이 차체에 가솔린 엔진을 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코녹스 디젤을 뽑은 것은요, 이 경제성 측면 때문에
제가 이 이코녹스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디젤 차는요, 이 가솔린 차에 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비싸죠. 그 300만원이 비싼 이유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이제 달려 있기 때문이죠. 뭐 EGR이라든가 SCR이라든가 그리고 DPF 뭐 이런 장비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다 보니까 다른 그 가솔린 차종에 비해서 300에서 한 5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더 이제 비쌉니다. 그 대신에 차량 유지비는 상당히 싸죠, 여러분. 차량 유지비는 상당히 쌉니다. 그 가솔린가는 휘발유에 비해서 이 경유가 보통 한 18%에서 20% 정도 싸죠, 주유소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20% 정도의 그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디젤 차를 몰아보니까 그 가솔린에 비해서 그 이 디젤의 그 연소 속도가 또 확실히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체감상 아무래도 30에서 40% 정도는 가솔린 유지비가 훨씬 더 싸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이 금액적인 측면으로 볼 때 보면은 주유비가 가솔린 몰았을 때보다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카 매니저님께서 말한 것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훨씬 경제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5년만 타시면 이 비싼 차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디젤 이코녹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또 있죠. 이 디젤 엔진은요, 그 제가 몰았던 20년 전에 그 디젤 차와는 좀 차원이 틀려요. 말씀드렸죠, 배출가스 저감 기능의 그 장비가 이게 달려 있게 되다 보니까 옛날 디젤 차보다 신경 쓸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요, DPF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보통 수리비가 4,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죠. 한번 고장 나면 몇백만원의 그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디젤의 좋은 점은 유지비가 싸고 경제성이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디젤차를 운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런 요점으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신경 쓸 일이 많고요. 그리고 미처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이코녹스에는 그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요. 그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있죠. 이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시내 주행할 때 신호에 걸리면은 이 오토 스탑 그 기능으로 인해서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지고 나서 다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떼면 다시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나서 출발을 하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출발 패턴이 좀 반박자가 좀 느린 게 있죠. 그런 그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좀 감안하시고, 요렇게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겪으시게 될 거니까 요거를 감안하시고 이 이코녹스를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 오토 스탑으로 인해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켜진 연후에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 출발 패턴은 확실히 그 다른 차종에 비해서 반박자가 늦습니다. 꼭 요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를 또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약간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겪으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셔요. 자, 이 영상은 제가 이 이코녹스 운행 초기쯤 됐을 때, 한 5개월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겪었던 겁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뭔가 팬이 돌아가는 소리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엔진이 그 가동되는 소리는 들리진 않습니다. 시동이 꺼진 연유인데도 이것이 어 후열팬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후열팬이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서비스 센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 엔진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은 이 차가 후열팬이 이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동호회 여러분이나 이런 동호회에 대해 동영상을 올려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것은 DPF가 작동하던 와중에 시동을 끈 것입니다. DPF가 작동을 하면은요, 엔진 RPM이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엔진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엔진의 후열팬이 돌아갑니다. 엔진을 식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 후열팬이 돌아가는 시간이 거의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 겪어본 그런 일이라서, 야, 이게 디젤차가 이런 신경 쓸 일이 많구나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요, 이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 DPF 안에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축적되게 되면은 이 DPF가 이제 자연 재생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필터 안에, DPF 안에 있는 필터 안에 오염물질이 포집이 어느 정도 일정량 차게 되면 이제 자연 재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 재생은 이 DPF 안에 포집된 오염물질을 이제 다시 태워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외기로 배출하는 그러한 작동을 하는 것을 자연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재생, DPF가 자연재생할 때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차의 RPM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차가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차 DPF가 재생이 되면 엔진 RPM이 일정 부분 살짝 이제 상승하게 되고요. 상승하게 되면 약간의 차의 진동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엔진 룸 안에서 우 하는 이런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후열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후열팬이 작동하고 엔진 RPM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살짝 차체의 진동이 살짝 느껴지게 되면, 지금 내 차가 지금 오염물질 지금 배출을 정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이거 고장인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맨 처음에 당시에 이런 상황을 몰랐으니까, 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뭔가 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DPF가 작동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이 좀 이 디젤차는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시동이 꺼졌을 때 후열팬이 휙 작동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후열팬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은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한번 꺼졌다고 해서 바로 고장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DPF에 안 좋은 영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가 정차했을 때 RPM이 다시 정상 한 800에서 900 RPM 정도로 이제 내려갔을 때, 그때 시동을 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꺼도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이 자주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경우에는 DPF의 고장이 원인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 뭐 후열팬이 돌아가고 엔진 RPM이 약간 상승하고, 그리고 엔진의 진동이 약간 느껴질 때 DPF가 작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주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시든지, 아니면은 정차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RPM이 정상 상태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신 연후에 시동을 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이 이코녹스를 구매할 것을 여러분들께 권장드립니다. 이 이코녹스는 보면은 오토스탑 해제 버튼이 없죠. 오토스탑 해제 버튼이 없으니까 요런 측면을 이제 잘 감안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 이코녹스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아 거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이미 페이스 리프트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요 사진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이 블랙 이코녹스 블랙의 이 모양을 보면은 조금 지금 이 제가 타고 있는 이그라이 스타일보다는 좀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하얀색의 이 페이스리프트 요 모양을 보게 되면 그 하얀색은 요 흰둥이 그 제 이코녹스 이그라이 스타일 요 모양이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이코녹스 그 페이스리프트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제 생각에는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될 것 같습니다. 1.5 터보 그 가솔린 그 엔진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6단 자동 변속기 지금 이코녹스하고 장착된 그 젠3 미션 똑같은 게 거의 다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양만 바뀌었지 뭐 기본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솔린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해서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을 출시를 해서 그렇게 판매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솔린 엔진을 이제 탑재를 해서 좀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주행 테스트를 그 해본 결과 이 가속력이나 이런 측면에 비해서는 뭐 이 이코녹 지금 디젤 이코녹스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더 좋은 게 뭐냐면 소음 측면에서 더 정숙해지겠죠. 그리고 디젤 엔진은 그 특유의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에 비해서 이제 정수성이 더 좋은 엔진이니까 아마 이 이코녹스의 그 1.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면 지금보다도 더 정숙한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차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꼼꼼히 파악해서 차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제 채널을 보시고 이제 이코녹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좀 살짝 좀 마음의 부담감이 이제 살짝 아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이코녹스 계약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이거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이 디젤 엔진의 감성은 약간 틀리니까요. 제가 이러한 그 가솔린을 몰다가 디젤 엔진을 운전했을 때 이러이러한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런 느낌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성에 맞으시면 이렇게 구매하실 것을 이제 곰곰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이런 댓글을 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그 특유의 스타일이 다 있죠. 모든 사람이 뭐 고기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야채를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마다 다 식성이 틀리듯이 모든 개개인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그 감성도 다 틀릴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확실히 꼼꼼히 검토하신 연후에 이 이코녹스를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인내심을 갖고 페이스리프트 가솔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요, 저는 이제 디젤에 대해서 조금 차가 가솔린에 비해서 약간 좀 진동 있고 시끄럽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이신 뭐 형님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탑니다. 그러면 야 엔진 소리 경쾌하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보면은 이제 디젤 엔진을 타신 분들은요 계속 디젤 차를 타게 되고요, 이 가솔린 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가솔린 엔진을 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을 타던 사람이 디젤로 바꾸실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감안하시고 이 구매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이 이코녹스는 뭐 디젤 차도 상당히 괜찮아요. 디젤 차 치고는 정숙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언더코팅, 노면 소음 차단을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것이 있는데, 이 디젤차를 운행할 때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보면은,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간혹가다 들리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소수가 분사되는 소리죠.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할 때, 이 요소수를 분사함으로써, 이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 요소수를 이제 분사를 하는 그런 따따따따따따 소리입니다. 항상 그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고민하시고, 요런 곳은 고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저는 설날을 앞두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 코로나에서 잘 이제 버텨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모든 면이 이제 다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하루 왼종일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여기 귀가 이게 피부가 좀 이제 파여 들어가서 너무 아파요.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무리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정숙하게 잘 지내시고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는요, 이코녹스 그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젠3 미션, 보령 미션에서 탈출하다, 뭐 이러한 동영상, 그리고 이코녹스 디자인 이유가 있다, 이러한 동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